지난 금요일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은 금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에는 SLBM을 또다시 발사해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과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사와 지자체,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는 자동차 산업이 퇴출 위기를 맞았지만 노사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단지 조성, 문화관광 사업, 창업 지원 등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시는 조선과 철강업 침체로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했습니다. 정부도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 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업은 용접 등 뿌리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구조조정 실직자가 중장년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노사정,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듯이 지방의 주요 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미래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K2 공군기지는 군사 전략과 작전적 측면에서 우리의 주력 전투기를 운용하며 국가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민간공항은 김해 신공항 건설 이후에도 연 200만 명이라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가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국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 관계 수석께서는 이런 취지를 살려서 어려운 국민들이 조금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아셈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서 몽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셈 정상회의는 아셈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경제, 북핵, 테러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정상들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외지향적 개방정책 기조를 선도하고 자유무역 규범의 공고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외교 무대로 이번 아셈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아셈 회의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셈 참석을 계기로 몽골을 첫 공식 방문하게 되는데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정치, 안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